여러분 안녕하세요. 5권의 책을 낸 출간 작가 손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미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에 미쳐 있었냐면 바로 글쓰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너무 잘 쓰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란 책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고, 또 대작가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많이 기울여도 봤고, 또 글도 굉장히 많이 썼었고, 또 굉장히 깊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도대체 뭘까? 그랬던 시간들이 결국에는 제게 통찰로 쌓이더랍니다. 그 시간들은 어디 안 가고 통찰이 돼서 글방도 운영하고 글 쓰는 자신감이 필요한 이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팍팍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오늘 첫 번째로 유튜브 영상을 녹화하기로 결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은 일단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Why? 왜 우리는 글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글 정말 써야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동료가 일기를, 마음의 어떤 물결이 일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글로 돈을 번다 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직접적인 영역이에요. 책을 내는 게 직접적인 영역에 해당할 거예요. 전자책을 쓰거나 종이책을 쓰는 거겠죠? 내가 내 저작권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글로 써서 거기서 직접적인 수익이 내는 게 바로 첫 번째 돈이 되는 글쓰기.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여기에 큰 장벽이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왜 대작가라고 알려진 사람들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를 예시로 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에는 글을 써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게요. 글을 써서 내가 직접 수익화하려면 글로써 독자에게 굉장한 뭘 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재미.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우리가 왜 읽죠? 재미있어서 일단 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특히 전자책의 영역에서는 유익해야 돼요. 내가 이 글을 보고서 직접 수익화할 수 있다. 와, 정말 유익하다. 아니면 내가 이 글을 보자마자 사회에서 처세술의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유익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내가 전자책을 쓰건 종이책을 쓰건 직접적으로 수익화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든 수익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있죠. 글을 써서 돈이 된다 하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간접적인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남의 상품을 내가 대신 글을 써서 마케팅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비즈니스, 내가 운영하는 다른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걸 글로 써서 마찬가지로 홍보하는 역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전문성을 드러내고 싶어. 그럴 때 또 글이 힘을 발휘하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아주 핫하신 분, 자청님이 말하는 지능이 높아지는, 지능이 쑥쑥 올라가는 글쓰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직접적인 영역은 아니죠. 자청씨가 말하는 책 읽기와 글쓰기. 이 2가지를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하세요. 그럼 지능이 높아질 겁니다. 그럼 인생의 결정력이 높아지고 당신은 그쵸? 결정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정 씨가 주장하는 바잖아요. 글쓰기의 영역은 그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청님이 본인의 초사고 글쓰기에 서문에 쓰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학습 능력이 좋고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세계 인류 대학들이 수많은 교양 과목 중에서도 에세이라는 글쓰기 과목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세계 최고의 학자에 버금가는 교수들의 생각엔 에세이 작문 능력이 학습과 가장 연관도가 높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거기 서문에 쓰여 있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지능이 높아지면 인생의 결정력도 높아지고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자청씨의 주장인데 그래서 글쓰기가 유효하다는 게 결국 핵심인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간접적인 영역. 결국에는 글을 씀으로써 내 뇌를, 내 지능을 높게 해서 어떤 판단력을, 결정력을 높여가는 활동.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글쓰기는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는데 직접적으로 글쓰기가 약을 먹거나 영양제를 보충해서 건강해져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져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또 감정도 덩달아 반응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절대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 건강이라고 말했어요. 왜 건강이라고 말했을까요? 일단요, 감정이 좋아지면서 마음이 회복되면서 건강까지 회복되시는 분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한 상태. 복잡하게 뭔가 꼬여있고 정리가 안 돼서 너무나 어수선하고 많아 보이는 그런 생각들을 종이 위에 뱉는 순간 굉장히 명쾌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명쾌해지는 건 뭐냐면요, 결국 감정의 해소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 위에 뱉는다고 했잖아요. 그 응어리들을 계속 뱉어내는 작업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하나씩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덤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요,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한 후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신 분들이 제법 계세요. 자기가 글을 쓴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딘지 모르게 좀 자신감이 생겨.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적 허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 허영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에 글을 쓰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적 허영은 저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학업과 취업에 관해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귀가 솔깃하지 않으실까 하고 학업과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자기 생각을 글로 못 적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글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쓰는 사람, 그 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가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멋있습니다. 어딘가 멋있어요. 어딘가 엣지 있고 어딘가 섹시하고 어딘가 믿음직스럽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학생과 직장인은 어디서든 매력 있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람 잘 본다는 이야기를 항상 듣는데요. 그런데 관찰한 결과 어떤 사람이 잘 될지 잘 안 될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척도는 바로 글 쓰는 실력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떠올려 보면 왜 그럴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래,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매력 있게 보인다는 건 알아. 왜 그럴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글을 쓰는 중에 사고가 굉장히 예리해져요. 뭐 우리가 글을 쓰면 사고력이 좋아진다, 논리력이 높아진다 그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고가 예리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글을 쓰면서. 내가 계속 궁리를 해요.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언어 한 음절, 조사 하나하나 다 정말 예리하게 쓰이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를 점점 더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사고를 굉장히 예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저렇게 썼을 때 전혀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신중하게 하게 되고 여러모로 인간의 뇌는 정말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예리하게 하는 거에 따른 어떤 효과인데요. 예리한 사고를 글을 쓰면서도 글로 드러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적이셔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예리한 사고, 예리하게 사고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글은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대화로 소통합니다. 소통하고 있죠. 외모로 그 사람을 1차적 판단하는 게 아닌 이상 대화로서 그 사람의 지적 수준, 의식 수준, 그 사람의 태도,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알 수 있는데 드러내는 거는 뭐다? 말 그대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할까요? 말과 글, 이 두 가지가 가장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예리하게 하고 또 글을 써 보임으로써 예리한 사고를 널리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글쓰기입니다. 딱 세 가지를 꼽아서 오늘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말고도 정말 이유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글을 안 써도 될 이유를 찾는 게 힘들 정도로.
그리고 이 모두는 글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돈도 벌 수도 있고요. 지능도 높아지고요. 사고도 예리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내적인 뇌적인 섹시함을 과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마음의 어떤 치유, 전부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이요, 무의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보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힘이 센 사람. 우리가 힘이 센 사람을 보면 은연중에 무서워해요. 겁이 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돈이 많은 사람. 인간은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똑똑한 사람.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청 씨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적으로 성숙할 거고, 지능이 높아질 거고, 똑똑해질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세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힘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